제가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서칭해본 거랑 약간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도된 내용만 갖고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그 후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우즈반 남자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분들 중에 요즘에 갭 투자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2021년도, 2020년도 뭐 이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만기가 돌아왔는데 그때 저희가 맞췄던 그 전세 금액만큼 세입자가 안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역전세가 많이 난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뭐 세입자가 지금 안 구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그때 그 자금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가야 되는지 되게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혹은 뭐 이제 최악으로는 그냥 손실을 보고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마저도 잘 안 돼가지고 더 되게 답답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 처음에는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요즘에 꼭 대출에서 되게 이슈가 되는 건 무조건 DSR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DSR 안 본다고 하면 되게 좀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왜냐면 저는 정말 세입자가 만기가 될 때까지 안 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1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게 있는데, 거기는 항상 전세가 되게 부족한 동네여가지고 아예 안 구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심지어는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세가 2021년도에 맞췄던 그 금액보다도 좀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었어요. 아니면 좀 비슷하게 되고 있거나.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했고, 왜냐면 좀 빨리 내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입주일자 같은 것들을 잘 맞춰주지를 못하면서 이제 급기야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갑자기 또 딱 손님이 뜸해졌다고 해요. 아무래도 12월이라 그런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이제 전에는 막 날짜를 조율하고 막 이러느라고 뭐가 잘 안 됐는데 이제는 아예 손님이 그냥 끊겨버린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역전세 반환 대출을 알아보고 은행에 상담받고 지금 대출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막상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서칭해 본 거랑 약간 조금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보도된 내용만 갖고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대출을 신청한 그 후기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은 어떤 경우에 해주는지부터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세 경우가 있어요. 거의 세 경우에 해당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만기 돌아왔는데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역전세가 났을 때 세입자는 구해졌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예 세입자가 안 구해진 경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 구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그 세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종류, 세 상황. 그 세 가지 상황 모두 대출은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냥 주택담보대출의 하나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의 그 원래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게 LTV 기준이잖아요. 그 LTV 기준은 무조건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TV 기준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은 LTV 50%까지 나오고 비규제 지역은 LTV 60%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즉 만약에 뭐 1억짜리 집이면은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면은 6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고 규제 지역이면 5천만 원까지만 나오죠. 그리고 원래는 일반 그냥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플러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그 DSR 40%까지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역전세 반환 대출만큼은 DSR이 아니라 그 총부채 상환 비율 DTI로 그냥 보겠다는 그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DTY로 뭐 봐줘야지 이제 대출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이 피해 보면 안 돼서 정부에서는 이 DSR로 안 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만큼은 DTI로 봐주겠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긴 한데 왠지
정보들이 그냥 LTV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대출의 명칭도 역전세 반환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그 전세 보증금을 웬만하면 거의 다 해주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어떻게 보면 제 LTV를 보는 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냥 거기에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DTI 맞고 보증금 안에서는 좀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역전세 반환대출 받을 때 그 보증금 전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LTV 기준이나 DTI는 꼭 본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2021년 12월에 현재 비규제 지역인 아파트를 매매가 3억 그리고 뭐 전세 2억 7천에 맞췄다. 네, 2년 전에. 그러면 이제 갭이 3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 3천만 원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현 시점에는 2023년 12월 만기가 돌아왔는데 소득 임차인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안 구해주는 거죠. 아무리 보증금을 낮춰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그래도 이제 만기일에 뭐 그분이 더 살아주시면 고맙겠지만 안 살아준다고 하면은 2억 7천만 원 우선은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억 7천이 만약에 본인이 조금 자금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대출을 받으려고 이제 알아보실 텐데 이때는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일까요? 3억 집이죠. 그리고 KB 시세로 하니까 우선은 그 아파트의 KB 시세도 현재 3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억이면 LTV 60%면 얼마죠? 3, 6, 18이니까 대출은 1억 8천까지만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왜냐면 LTV 기준부터 맞고 그 다음에 이제 DTI를 보든 DSR을 보든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3억짜리 집이면은 LTV 60% 1억 8천까지만 나오니까 내가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은 내가 지금 전세보증금이 2억 7천이라고 한들 돌려줄 돈이 대출은 1억 8천까지만 나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뭐 9천만 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DTI나 DSR 아예 안 보는 뭐 다른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활용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본인이 원래 모아둔 돈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이제 그렇게 끌어다 써서 돌려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세입자가 더 살아줄 건 그런 것들에 대한 건 다 이제 논의로 하고 우선은 그냥 이제 돌려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할 때 보증금 전체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LTV 기준은 꼭 본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갭이 적었다는 것 자체가 시세가 상승 자체가 많이 당시에도 안 했고 그리고 지금도 지금 많이 떨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이 그 언저리에 있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꼭 어떤 반환 대출 할 때 미리미리 내가 자금을 다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DTI로 하는 거니까 규제를 완화해 준 부분이라서 후속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대출을 이제 실행을 하면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세입자는 무조건 주민등록 우선 빼야지 이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후속 세입자가 구해졌다고 하면은 이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한 대출이니까 우리가 이 자금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3개월마다 후속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거를 계속해서 은행에 증명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3개월마다 내가 발급을 해가지고 은행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는 대신 뭐 전국 어디든 뗄 수 있고 동사무소 가면은 전세계약서랑 신분증만 있으면은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속 조치는 내가 계약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줘야 돼요. 또한 이때 좋은 점은 근데 대신 만약에 신규 세입자가 구해질 경우에는
우리가 그 대출을 보증금을 다시 받아서 상환을 할 거잖아요. 은행에. 그러면은 그때 그 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좋죠. 근데 대신 만약에 내가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아놓고 그냥 집이 매도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난 그냥 팔래 새로운 임차인 안 받고 이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대신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나갑니다. 그래서 즉 역전세 반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용도가 보증금 반환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고 내가 보증보험도 가입해줬을 때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내지만 내가 이게 팔렸을 경우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는 점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무조건 내가 이거를 그냥 매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DSR 기준에 들어온다면 그냥 역전세 반환 대출 말고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꼼꼼하게 생각해가지고 은행 직원분하고 상담하면서 조금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DSR 기준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주택담보대출로 하려고 하다가 혹시 그래도 만약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도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이 또 구해지면은 중도상환수수료 안 내도 되니까 퇴거자금으로 그냥 받으라고 해서 받은 거고, 이거는 본인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일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잖아요. 집이 팔려가지고 이제 했을 경우는 아니면 저는 또 만약에 팔리지 않고 그냥 신규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버리면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무조건 발생하고 역전세 반환 대출은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는 수수료가 없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다만 이제 그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그럼 뭐하러 해요? 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그러면 그 두 가지 조건은 의무가 없어지니까. 첫 번째는 내가 후속 세입자한테 전세보증보험 가입해주는 의무는 없을 거니까요. 그냥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속 3개월마다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 담보대출을 내가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 의무는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조금 다 장단점이 있어서 그거를 은행원하고 좀 상담해가지고 내 경우에는 지금 뭐가 날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그러면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어떤 서류들을 갖고 가야 되느냐. 그게 10가지나 돼요, 서류가. 그래서 그 10가지에 대해서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분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그리고 4,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5, 주민등록 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이 4에서 6번까지는 이제 그냥 일반이 있고 상세가 있는데요. 다 상세로 발급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6, 전입세대 열람 확인서. 이거는 전세계약서 갖고 동주민센터 가셔야 돼요. 신분증이랑. 그 다음에 7,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근로 상태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 재직증명서. 그리고 9, 최근 1년간 급여 내역서. 그리고 여기는 회사 보장이 다 이제 찍혀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셌을 때 제가 10가지였는데 한 가지는 그냥 뭔가 번호를 잘못한 것 같아요. 하여간 이 10가지 모두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재직증명서랑 급여 내역서 빼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동주민센터 가시면 발급하실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떼시면 돼요. 그리고 뭐 건강보험 자격증시 확인서 같은 경우에는 뭐 팩스로도 할 수 있고 앱으로도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동주민센터 가신 김에 다 발급하시면 간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드실 텐데요. 은행 가셔가지고 상담 잘 받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한테 뭐가 나은지도 좀 따져보시면서 대출을 원하는 만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제가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역전세난 1인 가구 갭투자자 화이팅입니다.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